쿠팡 배송 기사가 물건을 문 앞에 가져다 놓고 배달 인증 사진을 찍어 보낸 뒤 다시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따져 묻는 소비자에게 쿠팡 측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나섰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새벽 촬영 스튜디오가 있는 서울 용산의 한 단독주택. 한 배송기사가 대문 앞에 택배 물건을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곤 다시 물건을 집어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물건은 스튜디오 직원인 30대 A씨가 당일 촬영에 쓰기 위해 쿠팡을 통해 급하게 주문한 의상이었습니다. 사진에 찍힌 담벼락에 물건이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갔을 때 물건이 없었어요. 3시간 정도 물건을 찾았어요. 다른 곳에 배송을 해주셨나? 결국 물건을 찾지 못한 A씨 측은 2달간 준비했던 촬영 일부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쿠팡 측에 항의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 들었습니다. 분실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야간에 다시 가졌다가 주간에 배송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배송 당시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으로 인적은 없었고 이 주차 차단기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 앞에마다 배송 상품들이랑 박스가 다 쌓여 있어요. 그럼 다 회수를 하셔야 되는 건데. 쿠팡 측으로부터 배송이 안 된 이유를 듣지 못한 A씨 측은 경찰에 수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도난 우려로 가져가신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가져가신 건지 쿠팡 측에서 확인을 안 해주셨어요. 반품해주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응대를 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기사는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개념의 위탁 배송원이라며 물건을 현장에서 회수할 경우 회사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의 일탈 행위로 보고 곧바로 업무 배제를 하고 고객에게도 환불 조치를 했다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절도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오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신종 배달 거지입니다. 한 자영업자가 음식을 포장 주문하고 취소한 뒤에 공짜 배달을 요구하는 꼼수를 겪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배달 앱으로 포장 주문을 요청한 손님이 10분 정도 지나서 배달인데 포장으로 잘못 주문했다며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이에 자영업자 A씨가 그러면 주문을 취소할 테니 배달로 다시 주문해달라고 요청하자 배달비 3,000원이 더 비싸서 싫다고 거절하며 이미 조리하기 시작해서 버릴 수 없을 테니 그냥 보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황당한 요구에 A씨는 해당 주문을 취소했는데요. 이미 조리 중인 음식을 버리는 것보다 배달비를 손해보더라도 파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자영업자의 입장을 악용한 꼼수라는 A씨의 주장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다른 자영업자들의 경험담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차라리 국어를 해라, 3,000원이 아까워서 그러나 저런 행위가 고스란히 가격에 다 전가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소식도 이어서 전해주십시오. 예, 다음 소식입니다. 한 배달 기사가 손님에게 항의를 받아서 추운 날씨에 음식을 회수했다면서 해당 손님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되려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에게 컴플레인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배달 기사로 추정이 되는 이 글쓴이는 손님이 컴플레인을 넣어서 추운 날씨에 15분 걸려서 음식을 회수해 왔다면서 젓가락으로 잘 펴서 먹으면 어차피 맛이 똑같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수한 음식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사진인데 사진 속의 피자는 동그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쪽으로 쏠려서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어 글쓴이는 핸들에 걸고 배달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는데 그걸 이해 못하고 조금 흔들렸다고 까탈스럽다며 손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누가 저런 피자를 먹고 싶겠냐, 본인이 잘못해놓고 오히려 손님을 비난하냐라는 등 글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오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가장 곤란한 손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진 가운데 한 배달 앱이 업주들에게 가장 곤란한 손님의 요청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1,289명이 참여했는데 그중 60.7%의 업주는 당당한 사이드 메뉴 서비스 요청이 가장 곤란하다고 꼽았습니다. 그 뒤로 2위는 레시피 무시하는 과도한 맛 변경 요청, 3위는 2인분 같은 1인분 요청 등이었습니다.
댓글을 보면 1,700원 감자튀김 시키고 케첩 10개 달라는 고객도 있었다. 치킨무에 추가금이 있다고 안내했다가 동네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훈수를 들었다는 등의 푸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음식 리뷰 잘 쓸 테니 양 넉넉하게 주세요라는 요구에 대한 하소연도 많았는데요. 각종 앱을 통한 주문이 늘면서 리뷰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주들은 이런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리뷰가 대단한 권력인 줄 아는군요. 리뷰 실명제 도입합시다. 손님은 왕이 아닙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사진 한 장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아기용 물티슈 상자 위에 배달 음식을 두고 가서 물티슈를 모두 폐기했다는 배달앱 후기를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앱에 등록된 별점 1개짜리 후기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음식을 주문했던 고객은 배달이 왔는데 이렇게 비닐도 하나 없이 입구에 뒀다며 택배 박스 위에 탕수육, 만두 등이 올려져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밑에 있는 것이 아기 물티슈라며 아기 물티슈는 세균 번식 때문에 일부러 보일러도 틀지 않는 방에 두는데 뜨거운 음식을 올려둬서 전량 폐기를 결정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가게에 전화하니 우리 가게는 원래 이렇게 한다. 바닥에 두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소리치더라며 주장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티슈를 미리 들여다 놔야 했다. 배달 기사는 음식이라 나름 배려한 것 같다 등 후기가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비닐 포장을 하지 않고 배달한 중국집에도 잘못이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비대면이 아니라 직접 배달 기사에게 카드 결제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고객의 카드를 복제해 금은방 등에서 1,700여만 원을 결제한 배달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헬멧을 쓴 20대 남성이 배달 음식을 들고 한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음식을 주문한 여성은 별 의심 없이 카드를 건네고 이 남성은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합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20대 남성은 코치를 하듯 무언가를 설명하더니 또 다른 단말기로 한 번 더 결제합니다. 알고 보니 손님 몰래 카드를 복제한 뒤 실제 결제까지 진행한 겁니다. 10대인 A씨 등 8명은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은방 등에서 1,700만 원 상당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복제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저는 카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6시경에 문자가 온 거예요. 금빵이라고 한 460만 원 정도의 카드가 결제가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수감 생활을 하며 범행 수법을 배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배달 주문 결제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급적 온라인으로 비대면 결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대면 결제 시 2번 결제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A씨 등 4명을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배달 노동자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일상을 누리고 있지만 배달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갑질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때인 만큼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밤 서울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통화 도중 마스크를 내리자 바로 뒤에 있던 배달 노동자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마스크를 쓰고. 그러자 이 학생은 갑자기 흥분하며 시비를 겁니다. 제대로 올리세요 지금. 감염되실 수도 있으니까. 못 빼. 배달 노동자를 따라가며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니까 그 나이 처먹고 나서 배달이나 하자. 배달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폭언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배달하다가 옷 비우는데 차이. 배달 중 여러 일을 겪어봤지만 아들뻘 학생의 폭언은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첫 자식 때문에 참은 거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자괴감이 엄청 많이 들죠. 배달 노동자들은 고객뿐만 아니라 일부 음식점 업주에게 갑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배달 노동자에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화장실을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실 없어요. 외부인은 없어요. 운영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하면 뭐 조선시대 말로 따지면 뭐 노비도 아니고 어차피 같이 일하는 입장인데. 폭언과 갑질에 지친 배달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합니다. 고생하세요. 뭐 이런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SBS 최선길입니다.